석유화학 벼랑 끝이라. 이대로면 전멸한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석유화학은요,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면서요, 남는 석유화학 제품을 전 세계에다가 싸게 수출을 하니까 대한민국에게는 큰 충격이 온다고 말입니다. 실제 석유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나프타거든요. 나프타. 대한민국의 나프타 분해설비 생산량은요, 2023년 기준으로 1280만 톤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가동에 들어간 것은요, 74% 수준, 947만 5천 톤 생산에 불과합니다. 아니, 생산 능력은 어마무시한데 지금 가동률이 7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21년만 하더라도요, 가동률이 91.3%였습니다. 2022년에도 81.7%였어요. 지금 74%. 이거 공장 가동 한계선은 60%라고 하거든요. 6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석유화학 산업 진짜 전멸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 나프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원료를 기반으로 실제 에틸렌을 만들어낸다든가, 에틸렌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에틸렌이라는 게 플라스틱을 만든다든가 합성 섬유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프로필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린. 이것은요, 페트병을 만들고 섬유를 만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폴리프로필린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요, 나프타를 가지고 분해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틸렌은 지금 굉장히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에틸렌 자체가 중국의 생산이 엄청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2565만 톤의 생산 능력이 2023년 올해입니다. 적어도 6년 새에 112.2%가 늘어서 5,440만 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875만 톤이잖아요. 중국의 경제가 좋을 때는 에틸렌을 중국에서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물량은 대한민국에서 수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나빠지니까 에틸렌이 지금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에틸렌을 전 세계에다가 저가 수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디플레 수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심각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석유화학 업체들은요, 줄줄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에틸렌 수익성 지표를 보면요, 통상 말입니다, 통상 손익분기점이 톤당 말입니다. 톤당 적어도 300달러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입니다. 237.1달러입니다. 손해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2023년도 200.7달러입니다. 손해를 많이 본다는 뜻입니다. 2022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2021년에 451.5달러가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가 했습니다. 2020년이 적었으니까. 그런데 22년, 23년, 24년 내리 3년째 지금 에틸렌 수익성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석유화학 업체들의 경영 수지는 어떻게 될까요? 적자죠.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적자도 말입니다, 심각한 적자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체 맏형이라고 이야기하는 LG화학,
작년에 말입니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만 1,44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1조 1,103억 원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서 팀 코리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정부와 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 팀 코리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행이죠. 정부 측에서 이게 시작을 해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 팀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대로면 전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지금 정부가 참여하고요. 기업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까지 참여를 하고요. 연구소도 말입니다. 삼성 KPMG 회계법인입니다. LG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뭔가 저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이 태스크포스 팀 코리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결국 사업 재편을 해야 된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굉장히 크게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장을 사고 팔고 한다. 양도세, 취득세 면제해달라.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품목 간에도요. 빅딜이 이루어지면서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을 갖추어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솔직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팀 코리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요. 진작 이래야죠. 국가 운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어디 하나 문제가 생기면 민관 연구소까지 이렇게 함께 말입니다.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게 이게 우리네 어떤 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기업 특혜니 재벌 특혜니 다 날려버리고 말입니다. 저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저는 되면서 대한민국의 석유화학 산업 중국에 뒤처져서 무너지지 않고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부가 뒷배가 돼서 자금도 지원하고요. 각종 제도도 개선해 주고요. 그러면서 중국과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제가 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뭐하나 이런 얘기를 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경제를 망치는 정권을 봤어도요. 지금처럼 뭔가 경쟁력을 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이. 제가 팀 코리아라는 말을 진짜 오랫동안 부러지졌죠. 부러지졌죠. 그런데 팀 코리아라는 말은 개한테나 준 것처럼 아예 준비를 안 하더니 최근에 들어서 움직임이 저는 빨라진다는 자체가 이게 뭘까 싶어요. 저는 그게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뭔가 시장의 변화로 바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그래야지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정부라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자기 권력을 만족시키는 데 존재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보다 더 가열차게 산업 경쟁력을 이어가는 것, 지금 석유화학뿐만 아닙니다. 전 산업에 걸쳐서 저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면서요, 우리 경제를 살려가는 그 방안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결국 이기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